동양화학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황을 띄었었어요. 인천 현대사 중에서도 이제 특히 경제사, 산업사 쪽에 있어서는 이 비중이 꽤 큰 그런 기업이죠. 일개 서민이 동양화학을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사실 인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을 지금도 이렇게 버려두지 말고 같이 공존하면서 이 동네 안고 같이 가는 것도 없어. 이 동네 주민하고 같이 60평 묶은 것을 우리는 같이 묶고 가야 돼. 이 동네를 업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동네 개발을 중요하게 지켜야 돼. 동양화학 공장이 있는 독배로에서 인천 토박이 김윤식 시인을 만났습니다. 만이었어, 바다였어. 그러니까 이 동양화학도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윤식 시인은 저 공장에 대해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을까요? 난 저게 참 아름다고 이게 멋있는데 이게. 여기 오시면은 여기 저기 전신주가 있고 그 뒤에 야트막한 동산이 얼핏 잘 안 보이지만 보이는데 거기가 지금 그 방송국 시설이 남아 있어요. 송출하던 그런 녹음실도 있고 또 그 방송국 직원들이 거처하던 기숙사 같은 건물도 몇 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해안선 끝이에요. 하객동 갯벌 한가운데 까마득히 솟아있던 추억의 안테나. 높이 133m의 유용을 자랑하던 그 안테나는 선교사 파견이 불가능했던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라디오 방송국 송신탑이었습니다. 극동방송국이 그 동양화학 지금 공장 부지 안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선교사 사택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극동방송이 지금 자유공원 쪽으로 50년대 말인가 60년대 초에 이전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부지가 동양화학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거고요. 송암 이회림 선생이 그 부지에다가 그 동양화학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소다회를 만드는 공장이 인천에 세워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공장을 건설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장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합리화해서 싼 값으로 좋은 품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연산 6만 5천 톤의 소다회, 3천 톤의 중조 등을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학공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석탄과 생석회를 처리하여 소다회와 염화칼슘을 생산하던 동양화학은 당시 국내 수요는 물론 화학 제품 수출에도 크게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 유입으로 인천 지역 경제 부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연봉도 그때 당시 다른 데 비해서는 좀 괜찮았고 그래서 인천에서 그 동양화학에 다닌다고 하면 조금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회사가 번성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동양화학 창업자 이회림 회장은 특히 인천 지역 시민들에게 늘 빚을 지고 있다고 할 만큼 공장 주변 주민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민영 방송을 설립하고 한국 고전 미술의 보물창고라고 할 만한 평생 수집한 9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던 송암 미술관을 2005년 인천시에 기증하게 됩니다. 대지, 미술관 건물, 그 안에 그 기증 유물들 이런 걸 통째로 기증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그분이 이제 인천 사람들에게 빚을 갚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하지만 1990년 군산 공장이 들어서고 중국,
미국산 소다의 생산에 밀려 인천 공장은 40년 역사의 뒤안길로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지난 가을, 빨간 벽돌과 초록 기와, 지붕 위로 솟아오른 굴뚝이 아름다운 극동방송국 사옥 한 채와 선교사 사택 7동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를 기대하는지 궁금해요. 이곳에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문화도시 인천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동양화학이 기부 체납한 부지 약 58,800제곱미터, 15,300평 규모의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산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 인천 뮤지엄 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극동방송 사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존 가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미술관을 들어오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영을 해야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시설이니까 또 인천에 집중이 되고 또 그렇다 보면 여기가 인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20-30년 전부터 시립미술관 건립 얘기가 계속 지역사회에서 나왔지만 부지도 제대로 선정해보지 못하고 계속 무산이 되어왔거든요. 근데 그 15,000평이라는 부지가 어찌 보자면 인천시의 문화적인 위상을 한층 더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천이 세계 수준의 문화도시로 성장하리라는 바람은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짚고 풀어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이 공장 산업시설, 공장 굴뚝이 살아있어야 그것과 거기에다가 미술관을 컨버전해서 지어야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사업에 있어 극동 방송 부지뿐만 아니라 동양화학 옛 공장터를 인천 산업화의 역사와 남구 주민의 희생을 기억하는 산업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례로 근대 산업시설물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관광,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립추진위원회는 공장 부지 타당성 검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보존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부지보다는 그쪽을 먼저 저희들도 원했었어요. 박물관 쪽에서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건물 안전등급이 2등급인가? 2등급, 그러니까 당장 철거. 세계적으로 산업시설을 볼 때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졸포라는 테이트마든 다 안전도 검사에 걸려요. 근데도 그거를 한 개 벽돌 한 개 그리고 요만한 새 녹슨 것도 한 개 다 일일이 해가지고 컨버전 한 거거든요. 솔직히 컨버전 하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이거를 컨버전을 할 때는 더 재산적 가치가 있고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우리는 다 묻어버리겠다는 것은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이지. 언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참 우리 조상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잘 지어놨다. 그렇게 천천히 중국 사람들 만만디라고 진짜 건물 내가 못 지으면은 내 아들이 지으면 되지 않냐 거기다 이어서. 가우디 스페인의 그 성당 아직도 100몇십 년 동안 짓잖아. 지으면 그렇게 완벽하게. 염화 나트륨과 석회석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회는 pH 12 이상의 강알칼리성 물질로 1994년 이후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매립장 시설에 최종 매립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산 자락에 있어요. 산이 뚝 떨어져 바닷가로. 그게 높이가 한 10m가 돼요. 근데 10m 넘게 뒤에 15m에서 20m 높이로 30만 평을 탁 폐쇄표를 쌓아놓은 거야.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먼지가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거를 20년, 30년을 이렇게 드셨으니까
분진도 먹고. 그러니까 없던 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폐석에 30년간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파서 그걸 흙하고 섞어서 매립했지. 1990년대 후반 시민위원회를 위주로 적재된 폐석회 처리 문제가 부각되자 민관 공동조사단이 꾸려집니다. 어쨌든 폐석회가 강알칼리성 물질이고 이 부분들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으나 폐석회가 일정하게 깔고 흙을 갖다 한 1대4 정도를 이렇게 그걸 했을 경우에는 성토제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얻었었어요. 하지만 성토제가 만들어져도 문제였습니다. 토사와 그 다음에 운반비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처리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안전하게 잘 처리하느냐, 이 수백만 톤에 이르는, 지상이 560만 톤, 지하가 260만 톤이니까 거의 한 800만 톤 되는 거잖아요. 마땅한 폐석회 매립지를 찾지 못한 동양화학은 지상 560만 세제곱미터의 폐석회를 공장 주변 해수펀드 20만 6천 평에 3년에 걸쳐 매립하게 됩니다. 올림픽인가 88 올림픽 그때 인천 시내 불량주택 또 불량주택이 뭐니 이런 걸 전부 개량하게 돼서 그 폐기물을 전부 가져서 그 폐석회하고 섞어가지고 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일반 흙을 매립하고. 인천 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부지에는 폐석회 수백만 세제곱미터가 묻혀 있는데요. 환경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이 폐석회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3년간 매립한 560만 세제곱미터 폐석회는 물론 매립지 주변과 지하에 있을 추가 260만 세제곱미터 폐석회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민 감시단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가 굉장히 갯골도 있었고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다 폐석회를 쏟아 묻었다. 지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 터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온다. 특히 투명하고 안전한 폐석회 처리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에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공해 물질이라면 이렇게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100억 원어치씩 보내죠. 어떻게 처리하는 건 학자들이 잘 알지, 전문가들이. 이 폐석회는 어떻게 처리하는 그 비용이 100억이라면 1년에 100억이면 나오면 핵 없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이제 문화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양화학이 있습니다. 공장 안을 울리던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굴뚝의 연기는 멈추지만 예술은 끊임없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보는 김윤식 시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공장이 있어서도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를 했지만은 또 이제 동양화학이 2차로 인천의 문화의 예술을 위해서 또 공헌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감회도 있고, 옛날 그 낭만적인 풍경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또 승화된 미술 또 박물관 이런 장소로 변화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 지역은 태고서부터 그런 아마 낭만, 문화예술 그런 몫으로 태어났던 땅이 아닌가. 근데 잠시 그와 반대되는 공장이 있다가 결국은 제 길로 가지 않았나.